안녕하세요. 헌트베르커입니다. 오늘은 이 패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세 가지 모델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첫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재에 어떤 형상이 가지고 있을 때 이럴 때는 황삭을 하고 정삭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6파이 가지고 우리가 정삭으로 들어가긴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패럴을 이용해서 황삭을 하고 난 다음에 정삭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패러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황삭은 우리가 8파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8파이로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가공할 경계를 선택한 다음에 가공할 경계만 선택을 하면 이 내부면은 자동으로 깊이값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뭐 다른 셀렉션을 선택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지오메트리에서 셀렉션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툴 컨테인먼트에서 툴 센터로 할 거냐 아니면 인사이드로 할 거냐,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이 경계면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결정을 해주면 되고요. 이쪽에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경계면을 기준으로 인사이드하고 센터,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이렇게 예시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 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에디셔널 옵셋 같은 경우는 이 패러렐에서는 레디al 축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레디al 축만 적용이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옵셋을 여기서 잘 주진 않고 이 패스텝에서 스탁 트리브를 줘서 여기서 가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툴 인사이드로 할 거냐 아니면 이 경계를 기준으로 센터로 할 거냐, 이런 것은 이제 가공물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컨택트 포인트 바운더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지금 이네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단면을 접촉을 하느냐 접촉을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상단 부분은 디서블을 했을 때 가공의 끝쪽 면을 확장을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그런 부분 말하는 거고, 이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상단 부분을 접촉을 할 거냐 접촉을 하지 않을 거냐,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요.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가공을 할 때 접촉이 필요한 부분인지 이제 필요하지 않은지, 이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가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단면을 접촉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목재에 따라서 높이가 정확하게 치수가 나와 있지 않으면 형상에서 상단면을 접촉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가공 흔적이 남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한번 좀 해보시면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가공 영역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지금 상당 부분이 이렇게 접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오메트리에서 프로텍트 포인트 바운더리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상단면은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상당 부분을 접촉을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패스 같은 경우는 패스에서 중요한 거는 이미 스텝 오버는 지금 88을 썼으니까 4mm면 50%거든요. 50%를 쓰셔도 되고 뭐 88이니까 조금 더 쓰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디렉션 같은 경우는 한쪽 방향으로 움직일 거냐 아니면 이제 상향이냐 하향이냐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스웨이는 양쪽으로 같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가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탁 트리뷰 같은 경우는 옵셋을 황삭을 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1mm 1mm씩 여유를 주거나 혹은 2mm씩 여유를 주잖아요. 그럴 때는 2mm 입력하시면 2mm의 여유량을 가지고 황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이제 이런 부분은 쉽게 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삭을 들어가려면 이 툴패스를 복사를 하시고, 정삭을 할 때는 우리가 6파이 브랜드를 많이 쓰잖아요. 6파이 선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조건은 같은데 이 스텝 오버가 마감을 할 때는 0.5mm 피치를 많이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완전히 정삭을 할 때는 0.1mm 피치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비효율적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품 같은 거 만들 때는 0.5mm 피치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인에 맞게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탁 트리브는 정삭을 들어가야 되니까 스탁 트리브는 꺼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확인을 넣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정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삭을 들어갈 때는 이 컨택트 포인트 바운더리를 꺼주시고 가공하시면 이 측면부가 조금 더 깨끗하게 가공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내가 황삭인지 정삭인지를 구분을 하셔서 어떤 품질을 낼 건지를 결정을 하시고, 이 컨택트 포인트 바운더리를 켜주실 건지 아니면 꺼주실 건지, 그런 황삭이나 정삭에서 구분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패러렐을 사용하실 때는 이 컨택트 포인트 바운더리를 잘 사용하셔서 깔끔한 가공을 할 수 있으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트레이 같은 거 만들어낼 때 포켓 가공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우리가 승별 방향으로 가공하지 않잖아요. 잘 일반적으로 결의 반대 방향으로 가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2D 포켓으로 가공을 하면 이제 회전하면서 이렇게 가공을 하기 때문에 깔끔한 마감 품질은 얻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포켓 같은 것을 가공을 할 때는 우리는 패러렐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부분 8파이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면 셀렉션은 이 내부면을 선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풀 인사이드로 가공을 할 거고요.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내부면이 가공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별이 이쪽 방향으로 순결 방향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공하지 마시고, 를 가공하실 때는 편집에 들어가셔서 이 패스 탭에 가시면 이 패스 디렉션, 그러니까 가공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90도로 변경해 주시면 결의 반대 방향으로 가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편집에 들어가셔서 이 부분도 이 레디알 쪽을 더 많이 가공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거 가공할 때는 일반적으로 2D 컨트롤로 먼저 내부면을 한번 가공해 준 다음에 포켓을 들어가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 이 레디알 축이 여유량이 좀 2mm 정도 있어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이 엑시알 축은 0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 컨택트 포인트 바운더리를 체크하시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가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컨택트 포인트 바운더리를 디서블로 해주게 되면 이렇게 툴패스가 좀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컨택트 포인트 바운더리를 해주시고 눌러보시면 깔끔하게 툴패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목재의 포켓을 가공할 때는 별의 반대 방향으로 가공해 주는 것이 되게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확인해 두시고 가공을 하실 때 목재 결이 뜯겨서 더 샌딩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포켓면을 가공할 때는 외날보다는 양날 쓰는 게 조금 더 깨끗한 가공면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셋업 4번 같은 경우는 형상이 있는 것 중에 각도가 있는 형상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가공 방법이 뭐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럼 패러렐로 8파이로 셀렉션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 보시면 별의 반대 방향으로 먼저 황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90도로 가공을 하셔도 되고 크게 어떻게 하셔도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황삭을 할 때는 우리가 가공 여유량을 좀 주기 때문에 3mm로 우선 가공을 해서 황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삭을 하게 되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6파이 포렌디밀 써서 가공을 하게 되잖아요. 6파이 포렌디밀 선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가공 영역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패스 디렉션은 지금 이 모델링을 제가 해놓을 때 이 10도로 가공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90 영도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공을 하니까 여기서 100도로 가공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스텝 오버는 0.5mm 정상이니까, 그 다음에 보스웨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원웨이를 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가공하시는 분의 어떤 그런 가공 조건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가공이 지금 이렇게 각도에 맞게 가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중요한 요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하고 나서 완성품을 만들어내고 샌딩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형상에 맞는 가공 경로가 나와야 하는데, 이 가공 경로가 잘못되거나 무슨 90도로 가공이 된다거나 아니면 결의 반대 방향으로 정착이 돼 있으면 샌딩을 많이 해야 되고 손이 더 많이 가는 그런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보게 되면 먼저 8mm로 황삭을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결의 반대 방향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순결 방향으로 하셔도 황삭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정삭을 들어갈 때는 결의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델링에 맞춰서 결의 방향에 맞춰서 가공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효과적인 가공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샌딩을 하고 완성품을 만들어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손이 덜 가고 좀 더 깔끔한 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페레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좀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을 해서 이 페레롤에 대해서 남은 기능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레럴이 목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2D 컨처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잘 알고 계시면 가공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뭐 질문사항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답변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